자, 여러분들 태양광 그 허인회 아시죠? 아, 진짜 이거 제가 시간이 뭐 좀 없어서 다음에 보도할까도 싶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너무 황당해서 이 태양광 허인회 이 직원들, 이 하소연들이 말이죠. 이거 보도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허인회 운동권 대부입니다. 이 허인회가 직원들에게 무려 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그 직원들의 절절한 하소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지난 24일 운동권 대부이자 태양광 사업자인 허인회에 대해서 5억 원대 체불 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인회는 지난 2013년 녹색 드림을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야권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허인회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삼민투지요. 이 삼민투의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의 대부입니다. 노무현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거쳐 지난 16, 17대 총선에도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허인회의 녹색드림, 애초 발효 현미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발효 현미를 팔아왔는데 2017년에서 18년 사이 서울시에서만 무려 총 37억 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아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 육성 정책을 싹쓸이 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37억 원의 사업 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녹색드림 등 특정 회사의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각종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햇빛발전 그리고 해드림 세 곳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녹색드림 외에도 이 햇빛발전, 해드림 이곳 모두 친여 성향의 인물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들입니다. 심지어 이 허인회의 녹색드림은 사업자 선정의 필요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도 못했다가 그런데 이 서울시가 그걸 기다려줬어요. 2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11월 25일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정보 포탈 자플래닛에 녹색드림 기업 리뷰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녹색드림 기업 리뷰는 총 만족도 평균이 별 5개 만점에 1.6개로 매우 저조하고요. 기업 리뷰 11개 중 10개가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플래닛에 올라와 있는 기업 리뷰 내용인데요. 장점이 무엇이냐? 임원직 이약금, 직원분들과의 회사 분위기가 좋다. 야근이 대체적으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을 가지며 생활할 수 있다. 자, 그래 단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제대로 정확한 날짜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점은 가볍게 묻혀버리네요. 장점이 가볍게 사라져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기본이고. 기본이지. 또한 면접 때 말했던 터무니없던 연봉으로 면접자들에게 공지한 후 입사 후 면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 지시와 연봉 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지 사기. 거의 뭐 이건 취업 사기급이에요. 그리고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도 참 재밌습니다. 제발 회사 운영자금 문제 해결과 제대로 임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원진들 간에 감정 싸움에 회사가 너무 휘둘려서 회사 분위기가 좌지우지 됩니다. 왕조가 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입사 첫날 아침 조회 시간에 대표가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물어봄. 한 사원이 이번 달에는 월급 제대로 나오냐고 문의야. 아침 조회 시간에 대표가 딱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볼 수 있겠다. 뭐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딱 손을 들고 대표님 이번 달에는 월급 제대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사업을 많이 벌려서 현금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돈 못 줘 이거네. 그래서 퇴사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장점이 눈에 띕니다. 장점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굳이 뽑자면 근처에 지하철역 있음. 버스 정류장도 있음. 이게 회사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야, 우리 근처에
지하철역 있죠.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은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돼요. 옆집 근처잖아요. 월급 밀린 적도 없죠. 네. 야, 제 날짜에 주지. 점심은 식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주위에 문제 식당이 없다. 자, 단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점 이게 웃겨요. 출근 시간보다 아침 조회 시간이 더 빠름. 어쩌란 얘기야? 그리고 업무는 사원이 한 명이 대부분 하고 부서에 간부급들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은 기본인데 초과 수당은 없음. 대표가 정치인임. 경영진에 바라는 점으로 이게 있습니다. 바라는 스펙은 높으면서 면접 때는 이것저것 다 해준다더니 기숙사는 있지도 않았고 연봉 3,600만 원 이상 해주기로 한 것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욕을 하고 돈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등골 빨아먹고 사는 회사다. 회사들이 386이야. 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허인회.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체불임금 외에도 불법 하도급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으며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허인회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직원들에게 구명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욕할 땐 언제고 구명문자도 보내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허인회는 구명문자를 통해서 압류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 앞으로 수익이 지속해서 발생할 상황이다. 그리고 구속을 막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선 얼마 안 되는 금액만이라도 퇴직한 임직원부터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가까운 시일 내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제가 구속은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급여를 수개월 받지 못한 직원들의 삶은 어떻게 파탄스러워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만을 면피하려고 하는 저런 허인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허인회는 직원들 통수만 친 게 아닙니다. 지난 1988년 미륵법 사건의 주인공인 서경원에게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까지 받았는데요. 이 서경원이 누굽니까?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1988년 비밀리에 북한에 기어 들어가서 김일성이에게 공작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형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한 그런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서경원에게 허인회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거예요. 아, 대단하다. 운동권 선배도 없다는 얘기죠. 돈 앞에서는. 멋있네. 2018년 4월 달에 이 서경원이에게 2억 원을 빌린 뒤에 8,1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어요. 이에 서경원은 지난 6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서경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허인회는 자꾸 돈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허인회의 녹색드림이 매우 수상한 회계 처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색드림 작년 직원은 17명이고 이들의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인건비는 4, 5억 원이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인건비가 9억 원으로 장부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에 운동권 대부 허인회가 5억 원대 임금 체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장부상 인건비와 실제 지급된 인건비의 차익만큼 이 돈은 어디를 갔을까요? 당연히 자금 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유, 진짜 이 386도 진짜 지저분하다. 신의 한 수는 말이죠. 제가 어려워도 월급 한 번 밀린 적이 없습니다. 야근 수당 다 지급하고요. 예, 뭐 하여튼 저희처럼 법 잘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어. 하려는 대로. 저희 같은 회사가 그 말하는 화이트 기업이라고 하죠. 예. 저런 허인회에 녹색드림과 같은 블랙 기업과 비교되는 직원들의 사내 복지와 복리 우색에 신경을 쓰는 말 그대로 화이트 기업 신의 한 수 지금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인회에서 그쳐서 봐서는 안 되고요.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입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이고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좌파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의와 공정 그런 걸 내세워서 만들어진 그러한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 부동산 정책마저 네. 토지 국유화 공유화 개념으로 몰고 가고 지난 정부 탓을 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시에서 등록을 인가한 협동조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이 있고 아까 박한수 기자가 얘기한 그러네. 보조금도 서울시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제대로 썼는지 짚어봐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사업 특혜, 그 다음에 온갖 횡령, 임금 체불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뭘 했냐 이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보호 아래 SH공사와 서울시에 의존해서 허인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사업을 연명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나서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누구의 비호화를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누구의 비호화를 있었는지, 그쵸. 그것과 연결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좌파 운동권 386이 조국부터 해서 임종석, 허인회, 우리가 강남 좌파라 그러고 사쿠라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막대한 비호화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단지 허인에서 지금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